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높겠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상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좀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최근에 뭐 종부세 다들 납부하셨죠? 종부세.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쟁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종부세 부담이 좀 과하다. 그 다음에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부세에 대한 이제 과세를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상속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억울하게 좀 종부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만약에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생계형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다세대 주택을 내가 통으로 들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말소가 되면서 이제 주택수가 이제 좀 과하게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연에 벌어도 있는 소득보다, 다세대를 이제 보유함으로써 연에 벌어도 있는 소득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뭐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금 어떻게 뭐 억울한 점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종부세와 관련돼서 지금 또 하나의 또 대선 이슈로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대선 이슈로 지금 또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거 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자, 종부세 올해 지금 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내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2021년 지금 역대급 이제 종부세였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는 이제 공시가격도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올해 또 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이제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한 얘기하고요. 이 종부세에 대한 전망도 한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란 이제 가세 기준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가세 기준율이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그 이제 종부세 이제 기준일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6월 2일 날 만약에 잔금을 하시게 되면 종부세 부담은 누구예요? 그 매도인이 이제 종부세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가 이제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별 가계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분, 보통 지금 이제 주택분 갖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주택분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11억. 그 다음에 인별은 6억입니다. 인별은 6억. 그 다음에 종합 합산토지라고 있어요. 그럼 나대지라던가 뭐 잡종지 이런 건데 얘는 이제 공제 금액이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토지, 뭐 상가라든가 사무실에 이제 부속 토지가 달려있는 거는 이제 80억까지 이제 공제가 됩니다. 80억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종부세에 대한 기준일은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율을 보면요. 자, 우리 뭐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지금 주택 부분만 한번 볼게요. 주택 부분 한번 보면 자, 주택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세 표준이라는 게 3억 원 이하는 0.6%,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는 0.8%. 그러니까 이 가세 표준별로 이 세율입니다. 세율. 그래서 뭐 94억 초과는 뭐 3.0%까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주택일 때가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조정대상 지역이고 수도권 지역도 대부분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거나 아니면 조정, 비조정 합쳐서, 아니면은 전체 그냥 이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면 이제 추가 세율입니다. 추가로 3억 원일 때 2배가 늘어나죠. 6억 원일 때도 2배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12억 원 이하일 때는 1%가 늘어나고요. 그러니까는 많이 늘어나죠. 많이. 그죠? 그러니까 세율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세율이. 그래서 지금 뭐 갑작스럽게 2주택이 되신 분들, 뭐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 뭐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지금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좀 과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부세율을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종부세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이제 공시가격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17년도에는 4%대, 2018년, 2019년, 2020년도 5%였는데 지금 19%가 올랐어요.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10%, 19%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 가격도 맞춰서 많이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10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2.82%입니다. 근데 작년 상승률은 7.57%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상승률 대비하면 19%가 올랐으니까 공시가격이, 그죠? 근데 올해는 벌써 10월까지 해서 벌써 12%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금 올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상승률이 더 높았으니까 당연히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도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까 여러분들 그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다가 세율을 이제 곱해서 세액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냐? 인별 공시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종부세는 인별합산이잖아요. 인별합산에서 이제 아까 공제 금액, 만약에 만약에 다주택자일 경우는 6억을 빼주는 거죠. 그 이제 공제 금액을 빼주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과세 표준 금액에 종부세율을 곱해주면 세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세액이 나오는데,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도에 90%였어요. 자, 그런데 올해 95%였습니다. 자, 근데 내년에는 이제 100%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 금액이, 그러니까 과세 표준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반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시세 대비 90%까지 지금 올리겠다라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이는 자, 보면은 2022년 내년도에는 71.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공시가격도 올라가는데 이 공동주택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언제까지예요? 2030년까지 해서 90% 시세에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이에요. 자, 근데 보면, 자, 뒤에 보면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요. 우리가 금액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고가주택일수록 그 시세의 90%까지 간다라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기간이 단축이 돼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15억 이상 되는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25년도를 시세의 지금 90%까지 보겠다.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해서 90%까지 올리겠다. 그 다음에 9억 미만은 2030년도까지 해서 90%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가격 다 15억 넘어갔잖아요. 그죠? 자, 근데 수도권 지역도 지금 15억 넘어간 데가 지금 부지기수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는 이 15억 이상 되는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27년도까지 90%, 그 다음에 2030년, 그 다음에 35년도까지 해서 이제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올려서 28년도까지 이 90%까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동주택은 30년까지,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35년도. 자, 그 다음에 토지는 28년도까지 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되면 고가주택일수록 그러니까 시세의 90%까지 현실화되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가주택일수록, 그러니까 금액이 높은 주택일수록. 자,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일수록. 공동주택일수록 90% 현실화 시기가 빨라지잖아요. 아까 공동주택은 2025년도까지 해서 시세의 90%까지 현실화 시키겠다. 15억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종부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15억 이상 되니까 시세의 15억 이상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이제 고가주택이죠.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일수록 종부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첫 번째로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높겠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작년에 한 19%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오르겠죠. 만약에 같은 추세로 간다 그러면. 자, 그럼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이 급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상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고가주택일수록 금액이 높을수록 공동주택일수록 현실화 시기가 더 빨라지니까 종부세 부담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전망을 좀 해드리면, 자,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종부세 전망입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억울하게 2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초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자, 우리가 종부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이 종부세율을 지금 높인 건데요. 그죠? 자,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뭐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들 많잖아요. 그죠? 예, 뭐 다세대 들고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너무 과하게 지금 종부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상속주택들이나 이런 예외 이제 주택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지금 이제 또 이제 보유세 급증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또 건강보험료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건강보험료랑. 이제 건보료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선 이슈로 지금 이제 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여당 쪽도 그렇고 야당 쪽도 그렇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좀 낮춰지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너무 또 이 종부세가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 아까 속도 조절, 예, 아까 뭐 현실화 로드맵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정시장가격 비율 같은 거, 예, 공정시장가격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년에 100%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올해같이 그냥 95%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창 논의 중인 게 종부세율이죠. 종부세율이 너무 지금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종부세율 자체를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지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내년에는 이 추세대로 가면은 종부세 부담이 올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종부세 부담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한 논쟁이 올해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주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 종부세에 대한 얘기 좀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강의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과거에도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제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뭐 양도소득세 그 당시에 뭐 완화 안 될 거다라는 게 대다수였는데 최근에 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좀 가능성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전망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